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산동에 위치한 학원 이름과 선생님 성함 이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비연성장 황지원 국어학원의 황지원입니다. 선생님 간략하게 소개도 가능할까요? 네, 학교 교사도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네, 교육대학원 네,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학원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반포에서 학원, 국어 학원을 하고 있고 다산동에 한 4개월 전인가요? 4개월 전 정도에 새로 오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제도 제가 다른 과목 촬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 뭐 영어 촬영할 때도 그렇고 수학 촬영할 때도 그렇고 돌고 돌아 결국엔 국어가 답이다라는 결론이 나서 오늘 급하게 선생님을 급하진 않고요. 시간을 들었지만 촬영하게 됐고요. 국어가 중요하다라는 건 요즘에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국어야 뭐 한국인인데 하면 되지라는 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수능에서 국어가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면서 거의 영어와 동급 또는 영어보다 중요한 과목이 된 걸로 저는 이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등 국어에도 무슨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사실은 제가 홍태풍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일단 초등국어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일단 국어 수업 시간 확대된 거.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34시간이 확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글 교육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한글 수업이 강화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한글 모르고 들어가도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글 수업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느 정도 한글 공부가 된 상태여야지 주변 아이들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글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학교 선생님들은 계속 꾸준히 아이들 상황을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수시로 계속 국어 수업의 어떤 방향이나 방법, 수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는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디지털 수업이 좀 많아졌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얘네가 매체라는 영역에 신설이 됐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전체가 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매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 선생님도 쓰시지 않나요? 그 챗봇? 챗봇 아니면 GPT? 네. 그거 많이 활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하는 게 좀 많아졌죠. 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많이 보거나 그러니까 미디어라 함은 미디어의 의미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 미디어는 이 휴대폰 쉽게 말하면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인터넷을 비롯한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거였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을 활용한 모든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유튜브를 시작해서 뭐 블로그 이런 것들, 그런 매체의 특성을 알고 제대로 활용을 하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라면, 조금 넓게 보신다면 초등학생은 쓰기가 좀 강화됐고, 그리고 쓰기를 비롯해서 중등까지 간다면 이제 문법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네, 아이들 지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패러다임이 정말 우리 삶과 연계돼서 국어가 사실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제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생각은 언어의 생각과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 말 듣고선 처음에 뭐야 나는 말로 못하지만 느끼는 뭔가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다.
네, 그런 생각에 조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패러다임이 초등국어가 바뀌긴 했는데 또 국어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어서 개정 국어가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주제 중심의 융합 수업, 그리고 이제 토론 수업,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수업 강화라고 생각을 크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토론,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개정되었다는 걸 어머님들은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학원에서 이런 수업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토론 수업은 집에서도 토론을 하기가 힘들다. 그럼 일단 대화를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등학생부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쓰는 거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적인 독해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는 거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글을 읽고 주제별로 묶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읽고 나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한다거나 그게 이제 비판적 독해가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 대부분 애들이 독해의 어떤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적 독해, 그 다음에 비판적 독해, 추론적 독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나눠서 초등학교 공부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내용 파악하고 내용 파악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보고 그리고 자기 생각 한번 정리해보고 그게 기본적인 어떤 글쓰기의 흐름이나 생각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초등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국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초등부를 대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초등부 국어의 어려운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수치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판적 글쓰기를 했어.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개인이 그거를 매기는 거고.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나왔니 안 나왔니라는 OX라는 게 되는 건데 이건 OX 개념이 아니고 약간 그런 개념이어서 이거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취했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분명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뭔가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뭐 혹시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이랑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교육부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나눠서 얘기를 했을 때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그 이전처럼 학력이 다시 복구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초등학생은 사실 초중부를 대상으로 시험 보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서열화 시킨다라고 해서 보지는 않아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성취 결과 나온 거랑 비슷하게 지역적인 차이가 좀 심한 편이고 그리고 역시 주요 과목의 차이가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성별에 대한 차이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여학생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국어 과목을 좀 더 잘하는 경우가 생기고 남학생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초 학력 미달까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다, 우려스럽다 볼 수 있죠. 제가 신문 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뭐 어쨌든 뭐 어떤 데이터를 기반한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의 그 어휘력이라고 할까요? 그 국어 능력, 독해 능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근데 그게 제가 그냥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시기를 모든 학생들이 겪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난 7살 때 겪을 수가 있고 4살에 겪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시기 2년 동안 습득했어야만 됐던 거를 놓치게 되면 그게 계속 쌓여가면서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서는 원래는 어느 나이가 되면은 이제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가면서 공감 능력을 갖게 되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각 학년별로 그 시기 때 공급돼야 될 영양소가 빠지다 보니까 점점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국어를 배워야 된다. 이제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소개드렸을 때 반포에서 원래 운영을 하셨고 다산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강남이라고 표현할게요. 반포가 강남이니까. 강남 최상위권 초등학생이 어떤지 이거를 좀 알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전국 단위로 학생과 경쟁을 하려면 잘하는 학생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아이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을 설명하기 전에 어머님도 같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일명 강남 3구라 그러잖아요. 송파, 강남, 서초 이렇게. 제가 있는 지역은 서초인데 서초는 그 같은 강남 중에서도 조금 더 뭐랄까 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아이들 역시 그런 편이에요. 이렇게 학원이 좋다고 해서 우르르 가는 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수로 꼼꼼히 봐줄 수 있는 학원을 원하는 편이고 아이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강남은 아예 그냥 대치로 대표가 되잖아요. 거기는 진짜 모든 과목을 내가 어떻게든 씹어먹겠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학원이 워낙 다양한 학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바로 공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송파는 다른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서 조금 진입 장벽이 좀 편한 편이죠. 같은 강남 3구라고 묶인다 하더라도 약간 좀 분위기도 다르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 여유라는 게 교육 자체를 엄청 강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 성향도 지역마다 좀 나타나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의 성취를 한번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최상위권 아이들이 학습하는 건 아무래도 일단은 독서의 수준, 그러니까 책 읽는 것에 대한 수준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에 역시 많이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이제 말하기를 많이 좀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는 글쓰기, 그러니까 지금 글쓰기가 강조됐다고 하는데 쓰기 역시 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건 표현의 영역이라서. 근데 아이들이 쓰거나 말을 할 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거나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휘력이랑 관련되는 건데 어휘력이 현저히 많이 저하됐어요. 그래서 쓰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어머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편이고 그리고 그 최상위권 아이들이 요즘에 공부하는 건 아무래도 문해력이랑 관련되는 거예요. 예전에 독해력 그러면 그냥 글을 잘 읽고 이해하는 거 이랬었는데 문해력 그러면 이제는 그냥 글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평가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꼭 쓰기나 읽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언어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들이 문해력 강화 수업을 많이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표현하고 잘 읽고 잘 활용할 줄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것들은 걔네들은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그냥 중하위권 아이들은 내가 지금 뭘 공부하는지 어떤 공부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고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의 어떤 주도권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어머님들끼리 여기가 좋다 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지금 현재 너는 뭐가 필요하니? 뭘 더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시고 아이와 함께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더 많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훨씬 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가 되는 것이고 공부의 의욕도 동기도 그다음에 학습 습관이나 이런 태도도 굉장히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화 중에서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사실은 뭐 제가 질문이 강남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국어학습을 하냐 그랬을 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인지, 학습, 표현, 자기주도 다른 말씀하셨는데 다 골고루 다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학부모 상담을 신입 상담을 하면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데이터가 쌓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최근에 그 경희대 한의학과 간 학생이 있고 그리고 고려대 간 학생이 되게 좋은 학교를 간 학생들의 학부모의 특징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뭐냐면 상담을 받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엄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넌 어떻니? 그런 다음에 표정을 살피고 반응이 없으면 저한테 저희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아이랑 얘기 좀 해보고 온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그게 정말 공통된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주도권이라 그래 선택권이나 주도권이나 너가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엄마가 보조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학생의 능력은 뛰어났지만 무너지는 학생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부모가 강압적이에요. 그리고 뭘 못하면 학원에 엄청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돈을 냈는데 너네가 이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학부모랑 학원이랑 학생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이렇게 합심해야 잘 되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메타인지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그러는 엄청난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알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이 사실은 학습의 주도권이 부모님한테서 아이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라 굉장히 초등학교 6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 시기에 자기의 주도적 학습이나 어떤 학습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선 당연히 학원이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 컬이 쭉 따라갔고 뭐 인강을 듣는다? 그러면 그 강사의 컬리를 다 따라갔는데 나는 왜 성적이 안 나오냐. 공부는 많은 시간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우직한 거고요. 공부의 효율성을 따지려면 메타인지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되게 좀 위험한 비유이긴 한데요. 저는 학원을 병원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게 비유적인 거니까 좀 이렇게 거북하더라도 학생의 환자예요, 사실은. 근데 원래 건강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찰을 하잖아요. 그 진찰은 얘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맞게끔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근데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냥 쭉 따라갔는데 안 됐다? 내가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로 하고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너무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그 강남 쪽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다산이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다산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다산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다산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오해라 그럴까요? 잘못보다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다산에 와서 설명회를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국어는 많이 풀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어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과목은 아니에요. 어머님들께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많은 학원을 또 많이 또 전전하세요. 이 학원이 이렇고 이 학원이 이렇고 이 동네 학원 어머님들이 저보다 더 빠삭하게 잘 아세요. 근데도 아이들의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죠. 그게 왜인지를 어머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이의 성향에 맞는 어떤 공부 방법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아이 성향이 뭐 MBTI를 해라 그게 아니라 대치동 가면 왜 기질 성향, 기질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꼭 그걸 하지 않으셔도 어머님께서는 나의 아이니까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 큰애를 잘 봤더니 이 아이는 굉장히 얌전하다. 그리고 이 아이는 좀 느리다. 근데 그 느린 게 이해가 느린 건지 아니면 그 표현이나 활동이 느린 건지를 좀 봐주세요. 느리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생각이 많은 걸 수 있어요. 생각을 오래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느릴 수 있는 거고 어떤 애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를 어머님들이 나댄다라고 하시는데 나댄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아이는 그냥 활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쓰시는 어휘 자체가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사고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활동적이고 또 조금 더 공부가 자기 주도적이다. 그리고 조금 더 탐구심이 강하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떤 대형 강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수 그룹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아이. 그런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어떤 기질이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많이 좀 기다려주세요. 그냥 초등학생인데 어머님들이 급해가지고 얘가 지금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고 4학년인데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냐, 국어 뭘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때 학원 안 보내셔도 돼요. 뭘 학원 보내시면 저야 좋죠. 근데 그걸 떠나서 엄마표 공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물론 중요하죠. 그게 국어가 꼭 쓰고 읽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려면 사실은 또래랑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안 되면 어머니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엄마도 막 토론해야지 이런 걸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화를 하세요. 스몰 토크로 오늘 뭘 했니? 뭘 했어? 그래서 기분이 어땠니? 대박. 대박, 좋아, 개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짧은 단어들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표현력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어휘를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기쁘다. 예, 유사한 어휘들을 찾아서 같이 더 활용해 본다거나 그런 것들로 어머님들이 많이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대화를 유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또 대화 유도하면서 그 아이의 또 생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세요. 아,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공부로 가는 것보다는 좀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보이기도 하세요. 저희도 물론 그런 걸 보면 알죠. 근데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일단 공부를 해보자 라기보다는 나중에 뭔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키시는 게 낫지. 네.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요약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상 뭐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관찰을 해보면 누구나 배우고 싶어 하는데 누구나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괴리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게 테스트라는 압박감 또는 누군가가 시켜서 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가 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그런 장벽이 생기는데 그냥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그냥 끝말잇기를 하거나 또는 근데 기쁘다 말고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누구나 다 그냥 관심을 가져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공부가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거고 국어도 마찬가지여서 그게 누가 해주면 좋냐면 친구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친구들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해 이거 숙제했어 이런 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인간의 기본적 본능인 뭔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욕구를 그냥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원래는 최상위권 학생이 되기 위해서 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어렸을 땐 책 좀 많이 읽히세요. 네. 그리고 책도 그냥 아무거나 읽히지 마시고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이 책이 네, 좋다. 그리고 이 책을 반드시 읽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은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이 가장 좋아요.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군주론을 읽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군주론을 읽히고 싶으시다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으로 만화가 된 것들을 읽히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지금 어려운 책을 읽는 건 어머님들의 만족감일 뿐이고요. 아이가 진짜 이해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좀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히세요 그러면 우리 애가 책 안 읽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학원에 보내면 책 읽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학원에 보냈을 때 그 아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에 와서 선생님이 내용 설명해주면 가만히 멍하니 들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엔 어머님과 같이 아니면 아버지도 괜찮아요. 주말에 한번 도서관 가기. 도서관 가는 그 과정을 즐겁게 해주세요. 도서관 가는 거에 나는 즐겁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리고 책을 모셔두지 마세요. 책은 그냥 가까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책도 물론 수준 있는 책을 읽어야 하니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 주시되 아이의 어떤 자율성에 맡겨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읽고 나서는 꼭 정리하는 거. 짧게라도. 네. 그게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가장 밑바탕이에요. 많은 지식을 좀 많이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게 필요한데 요즘 활용을 애들이 책을 통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GPT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활용하는 게 아이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의 수준이 답의 수준을 결정을 해요. 아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또 알려주는 정보량이 달라지고 또 그런 정보들은 또 사실 믿을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보의 신뢰성을 파악하는 거, 신뢰도를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 그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게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위해서 많이 읽고 알아라. 네.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뭐 국어 강사도 아니고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어라라는 말에 아무도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님은 이게 옆에서 지켜봐주고 관찰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방법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경영, 자기계발, 심리학, 철학 이쪽만 읽거든요. 근데 제 관심 분야가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이 모든 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김영욱 교수의 철학책을 어렸을 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철학을 읽다 보니까 심리학이라는 게 또 이게 가지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니까 자기 개발 또는 경영, 경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책을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책을 잘 읽는 방법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소재를 읽었을 때 가장 이제 접근이 빠르고 독해 능력이나 이해 능력이 빠르게 되는데 이걸 또 확장을 하는 거는 한계를 깊게 파다 보면 점점 가지치기가 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독서 방법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독서 방법이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강조했던 주제 통합적 읽기예요. 네, 주제 통합적 읽기, 주제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읽다가 관심사가 넓어지는 것들도 그것도 이제 책 읽기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되게 좋은 독서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게 요즘에 대세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비현성장 학원에서는 커리큘럼과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저희 교재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초등학생 독서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독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독서 기록장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독서 기록할 때 아이들이 되게 책을 읽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양식들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정리하는 것들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 첫 번째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제대로 꼼꼼하게 잘 읽기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요약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에는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일단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학년들이어야 하니까 초등학교 5, 6학년은 기본적으로 내용 꼼꼼하게 읽고 그 내용을 자기 말로 요약할 수 있고 그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인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비판하는 문제 혹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들까지 풀어보는 게 그게 이제 초중의 가장 기본적인 국어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과정으로 교재를 준비를 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문학, 비문학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이 중요시 됐기 때문에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 얘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당장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어렵게 말하면 왜 그런 말 써? 쉽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에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그런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이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의 어떤 깊이, 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쓸 수 있는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거, 생각하면서 읽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내용 독해부터 마지막에 비판 추론까지 그리고 문법 수업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 원장님들을 되게 많이 알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정말 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단체도 많이 있고 지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황 원장님을 제가 처음 뵙고 자료를 듣고선 제가 이 영상을 꼭 촬영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자료가요, 이게 직접 만드신 건데, 제가 뭐 책 홍보하는 책 판매원 같은데, 제가 보는 순간 저는 아직 애가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와, 여기 보내야 되겠다. 너무 그 구성이나 이 섬세함과 이런 게 너무 감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이거 깊이는 잘 몰라요. 이게 뭐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넘기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를 저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를 쓰고 어떻게 수업하는지를만 계속 연구했는데 이걸 보면서 역시 반포에서 잘 된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섬세하고 되게 글밥도 많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말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아이들도 되게 참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무리 멘트. 되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가 얻게 됐는데 제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었던 말과 준비했던 거는 100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한 거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아직은 좀 많이 쑥스럽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흔치 않아서 혼자서 수업하는 거 촬영만 제가 해봤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라 아직도 지금 많이 떨리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뭐 궁금하신 게 많으면 뭐 다른 컨텐츠로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